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8시 59분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투태세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한 8초 정도 남았는데 두 분의 전략 짧게만 들어본다면요. 김정은 본부장님부터. 눈치 작전의 연장. 눈치 작전의 연장. 그 안에서 오르는 종목들 뭐 때문에 어떤 로직으로 오르나 이런 짧은 관점으로 좀 쳐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키워보자. 어떤 이유죠? 일단 뭐 미국 증시 또 52주 신고가 또 갱신을 했고 오늘 다른 거 이제 반도체 쪽이 약간 혼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나름대로 조금 힘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의 내피셜로.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도 좀씩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뭐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9시 종이 치고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0.01% 마이너스 2723포인트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코스닥은 0.4% 플러스 849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이고요. LG엔솔이 1% 정도 오르고 SDI가 1.5% 정도 2차 전지주가 좀 힘을 내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1.5%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오늘 1.7%, 2%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합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모두 다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4% 플러스, HLB가 1.3% 플러스, 엔캠이 2.36%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좀 좋네요. 삼천당 제약도 3.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뭐 눈에 들어오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LS 일렉트릭인데 네. 사실 이게 전거래일에 나왔던 이슈인데 제가 신문으로 들고 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서를 또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이제 시간에서 좀 강했었던 종목군들에서는 좀 이제 위아래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바이오 쪽에서 사실 HLB 그룹 주들이 약간 조금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을 주기나 했는데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오히려 HLB가 점 하한가 갈 때부터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관련된 그 이제 바이오 쪽 이슈들과 또 아마케가 다음 주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문에 게임 관련된 내용에서 뭐 이제 ETF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뭐 최근 흐름 좋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부분, 뭐 세미트럭이라든지 뭐 또 이제 우리 주주총회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들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과거 인터뷰 부분 좀 회자되는 이런 부분들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거래일에 있었던 그런 이슈에서 연동성이 좀 생길 거고, 그다음에 오늘 좀 봐야 되는 건 화장품이에요. 오늘 미국장에서 화장품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 전거래일에 우리나라 화장품들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에이블 CNC가 시간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이미 인고로드랩 같은 이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4대장들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12% 정도 오릅니다. 네, 이런 쪽에서의 일단은 급등이 나오는지 유지를 봐야 되고, 또 여기에서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까지 올라가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텐데 그 흐름들에서의 움직임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 13%, 잉그로드랩 12%, 콜마홀딩스 6%, 코스메카 코리아 4%, 요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업종이랑 테마로 보면은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아까 말씀하신 LS 일렉트릭 요런 애들이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역시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고체 생산, 2차 전지 관련해서 LNF가 오늘 가장 강한 흐름 3.3%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1, 2% 정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은 본부장님은 좀 네. 눈에 띄는 섹터 있을까요? 오늘 눈치 작전이에요. 뉴스 없어요. 뉴스가 없다. 사실 뉴스 없고요. 그
그나마 좋은 거 아까 좋은 거면은 바이든이 지지율이 개떡이 됐습니다. 2년 내 최저입니다. 36%. 2년 내 로이터 최저. 찾아보시 아는데 긴박해졌죠. 긴박해졌단 말이에요. 네. 전략 비축률을 100만 배로 방출한다 나왔어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니까 네. 유가가 지금 예측은요.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6, 7, 8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름 넘어갈 때 유가가 보통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 앞두고 올라가면 또 아무리 CPI 넘버에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확 누르려고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죠?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요거 파지티브한 거예요. 요거 파지티브한 정도고 간밤에 뉴스 나온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나왔다가 취소됐는데 아마존이 엔비디아 반도체 주문을 원래 하퍼인데 H 시리즈 그걸 중단하고 블랙웰 대기로 넘어갔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반박 기사 나왔어. 취소한 적 없다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까 아침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아침에 마이너스 1.몇% 시작했다가 네. 엔비디아 빠져갖고 마이크론 다 2% 이상 빠지다가 아직 올라온 것이 요거의 반박 기사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런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지티브 한 편이에요. 파지티브 한 편이에요. 네. 하지만은 내일이 워낙 빅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들 보니까 오늘 삼합페인트가 14%, 두산퓨얼셀이 12%, 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산도 5% 정도 오르고 있고 에이블 CNC 콜마홀딩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화장품도 5% 오르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크게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수급도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아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다 던지고 있고 코스피에서 570억 코스닥에서 630억 던지고 있고 기관은 거래소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00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서는 소폭 순매수 30억 정도 플러스입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지금 초반부터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던지고 있는 요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눈치 보는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누적에 대한 수급 데이터들을 보시면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막 겁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수급을 봤을 때에 보면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이제 매도량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한 7대3 비율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가 많이 쏟아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 한 달 전의 기준점이 2640선입니다. 그러면 지수 상단이 사실 지금보다 한 3% 정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대부분의 거기에서 들어왔었던 대규모 자금들의 평단이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뭐 뿔마 1% 2% 차이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수급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누적 흐름들이 많다라는 거는 롱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물의 이런 베이시스 차가 또 줄었죠. 최근에 올라갈 때는 1.5에서 1.8 좀 많게는 2까지 벌어졌는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베이시스 차가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선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단기적인 포지션의 정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같은 경우도 거의 5만 계약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추가적으로 누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별입니다. 기간별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수급 이탈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강력하게 가기 위해서 일단 선물의 격차가 좀 크게 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선물에 대한 흐름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베이스차가 좀 더 줄어들면서 이제 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선물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약간의 매도 흐름들이 좀 강해질 수는 있는데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지수 라인들을 좀 잡아보시고 좀 억울하게 빠진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지수적인 부분에서 접근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현물에서의 매도 기조가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 한 달 기준에 했을 때 50% 이상의 수급 이탈이 빠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포지션에 대한 흐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오르는 거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6% 오른 거는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테슬라 7%. 네, 6.7%. 그 펩시코가 네. 세미 트럭을 50대로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한 35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50대를 더 추가한다는 그 뉴스가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펩시코는 테슬라한테만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50대 추가한다는 네. 지 않습니까? 포드의
그 전기 밴 그것도 75대를 도입할 거라고 또 동시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우리 전기차 판매하고 2차 전지의 그 고리라고 연결 붙이는 건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있어서 우리 2차 전지주들도 그만큼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펩시코 한다는데 펩시코는 전기 밴 자기네 트럭을 위해서 또 원래 하기로 했던 거의 일환인데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번 올린 거니까 나쁜 건 없는데 그거라고 연결시키는 건 또 무리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 상관관계가 매우 많이 떨어진 게 오늘 같이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테슬라 7% 올랐으면 에코프로 관련주, LNF, 뭐 포스코 그룹주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냥 어제 떨어진 거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하는 정도 그 정도지 지금 매가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랑은 상관관계가 좀 많이 떨어졌구나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삼성전자 그 전 부회장님 오신 거 네. 그것도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젠 사람들 갈았다는 이상하네. 사람들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의기소침하니까 지금이 최악이다. 더 나빠질 게 없다. 네네. 삼성 엔비디아는 물 건너간 건 아니고 네. 미뤄진 거일 수 있지만은 의기소침한 거는 이제 최악은 벗어났고 그러니까 일반 디램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은 이제 주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은 물 건너간 거 확인되면은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니까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도 삼성전자는 똑같이 갈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그걸 확인하는 액션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팽팽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 뭐 삼성에 대한 엔비디아에서 코멘트가 나온다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5% 6%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바로 간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주춤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일 이런 엔비디아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삼성이 같이 따라가 준다는 그런 약속이 없다. 커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정도 마이너스로 900원 떨어져서 77,500원에 시작합니다. 구름샘님께서 오늘도 거참 개떡 같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격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약간 뭐 다른 시장의 상승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인데. 그래요?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다른 나라보다 시원하게 올라갔을 때는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어쩔 때냐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제일 가파르게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올라갈 땐 시원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뭐 최근에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그런 생각들로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더 올라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변수 포인트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엔비디아만 만약에 뭐 젠슨 황이나 최근 기조를 보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그가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좀 폭락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에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진짜 동전 앞면이나 뒷면을 보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건 지수단에서의 얘기고 산업적으로 상승력을 보면은 과거와는 정말 다른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실적이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조들 자체가 다 그 2차 전지에서의 그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부터의 그 기조가 정말 달라졌다고 보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거의 2년 내내 올랐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약간 미국장처럼 우상향을 했었던 기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주력 산업군들을 제외했을 때. 그래서 그런 약간 작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산업군들에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낮을 수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나쁘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대신에 그런 거죠. 명확한 이유가 있고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산업적으로 성장이 되는 쪽에는 러브콜을 보내지만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지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소외되는 쪽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드린 것도 결국에는 지금 산업군에서 매력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쪽이 아니면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그들은 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재미없게끔 생각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마이너스가 많이 찍히면은 모르겠네 이거. 그러니까 제일 현타 오는 게 그런 거죠.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계속 빠져요.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이래요. 그러버리면 진짜 엄청나게 포모가 세게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소 관련된 SP월셀,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10% 정도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인도네시아 인리 경제조정장관과 회동을 해서 인도네시아. 전기차랑 수소 이런 거 좀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이 현대차가 뭐 수소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과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현대차가 또 북미에서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어서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섹터로 떨어지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지금 뭐 선익시스템, STI, FST, 넥스트칩, EST, 이오테크닉스, AD 테크놀로지, 흡프스프 다 1%에서 4%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저께 제 거기서 저기 올려드린 게 있는데 좀 싸하다 느낌이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개막됐다고 얘기하는데 온디바이스 AI 갑자기 좀 거창하게 되게 죄송합니다만 네. 휴대폰하고 PC가 AI 기능을 탑재해서 그걸 푸시하는 거는 그 PC나 휴대폰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AI가 왔기 때문에 같이 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C하고 휴대폰을 AI 기능 때문에 안 사려고 했던 사람이 사게 될까? 이거에 대한 거는 의견들이 조금 다분히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PC하고 휴대폰 작년까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한 4% 정도, 4%? 한 3% 정도는 상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네. 지금 3월달, 4월달까지 출하량 흐름까지 봤을 때는 3, 4%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1, 2%로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잘 안 팔려요. 근데 그 시점에서 지금 이제 AI PC, 마이크로소프트 어저께 그런 거 나오고 뭐 휴대폰 퀄컴 거 사용한 애플, 삼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가 사람들이 확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 20명 중에서 1명 정도 이상, 10명에서 1명 정도 이상이 새롭게 이런 기능으로 들어오면은 반도체의 출하량과 또 반도체만 아니고 그쪽 인더스트리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숫자 한 5에서 10% 증가가 확실치 않으면은 네네. 여름 지날 때까지 시츄에이션이나 또는 가을까지도 그 반도체나 아니면 그쪽에 실질적인 넘버로 찍히는 거는 기대하는 것만큼 안 찍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메모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휴대폰의 그 하이엔드 있잖아요, 고가. 그건 이미 그 AI 기능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 메모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더 늘릴 필요가 없어요. 기존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은 그래서 도움이 별로 안 되고 PC 일반 PC는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디를 웹을 액세스하고 뭐 이메일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정리한 거 어디를 있고 찾아줘 하면 금방 찾아주는 이런 기능, 이른바 리콜 기능에 의한 AI 기능이라는데 이런 거를 하면은 PC에선 도움이 돼요. PC 메모리는 보통 6에서 8GB인데 8GB 정도인데 이런 새로운 AI PC를 하려면은 한 16GB 이상 되니까 메모리가 2배가 뛰거든요. PC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팔릴지는 기대해봐야 되고 휴대폰은 이미 하이엔드가 AI 기능을 감당한다. 그 네. 결론은 뭐냐면은 휴대폰하고 PC에서 특히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서 메모리의 임팩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초반부터 세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먼저 달리면 마치 경제 튼튼한 것보다 주가가 먼저 달리듯이 그건 그게 부담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반도체 여러 섹터를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만들고 끌어가기는 조금 다분히 좀 스타트는 좀 둔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은 그렇다면 실제 넘버 나오는 거는 전통적인 HBM
한미 반도체 포함해서 네. 이런 쪽에 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페인트주가 오늘 뭐 많이 오르는데 테마주,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이거 왜 오르는 거예요? 페인트? 기사가 나왔나요? 갑자기 페인트 많이 올라요? 이게 뭐야? 사마 페인트는 2차 전지 등 신사업의 경험을 빠르게 쌓기 위해 스타트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AI, ESG, 리튬 2차 전지용 첨가제 제조 특허 별걸 다 하네. 예. 근데 어쨌든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이런 페인트 관련주들이 사마 페인트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진짜 답답하네. 좀 답답하네요. 환율도 이게 변화는 없고, 네? 환율도 변화는 없고, 큰 변화는 없고, 큰 변화 없는데 유가도 그렇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빌빌대, 2차 전지 약발은 안 받아, 제약바이오는 임상 실패, 밸류업은 개판됐어. 이러면 밸류업이 개판됐다고 아직 그런 얘기 없나요? 밸류 만개판 됐어요. 개판 안 됐지. 그나마 은행하고 버티는 게 이 정도지. 밸류업하고 저 국회에서 있는 뭐 금투세나 뭐 그건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그건 다 다른 종합적으로 정부 모멘텀으로 네, 네, 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개판됐다는 거는 제 얘기는 무언가 협의를 해가지고 네. 더 진척이 되는 논의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세미나만 한다 그러고 세미나 하고 나면은 뚜껑 열어보면은 크게 뭐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래 밸류업 한다고 떠들었던 거에 그런 기대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속도가. 예. 물론 당연히 점진적으로는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속도가 있으니까 그런 개판이라는 건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좀 밸류업은 실망이야. 이렇게 갈게요. 예.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약간 재미도 없고 너무 부정적이라 그러는데 그럼 지금 장이 그러니까 인내심이 모르겠네. 필요하고요. 저 계속 얘기하는데 2,300에서 2,700 오른 거 생각하면 사실은 속도에 대해서 완만한 거에 대한 그쵸? 안타까움 내지는 답답한 거는 이해하지만은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요. 지금 그 다른 요소들이 뭐 그렇잖아요. 실제로 했을 때 빅테크가 막 AI 투자를 많이 해서 한다는 것도 네네. 삼성 제안해드려도 한국 업체가 수혜받는 그 다이렉트 임팩트보다는 미국이 훨씬 나은 거 맞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코릴레이션의 그 상관관계가 밑에 있는 수혜주가 한 0.9를 받는다면 우리는 0.6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정책은 우리의 유니크하게 장점인데 속도가 안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상황상 너무 빨리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나마 기대를 반영 어느 정도 한 거 아니에요? 은행 같은 거 기대가 돼 있어서 이선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 뭐 전력이 이런 건 잘 갔잖아요. 근데 아마 시총이 아주 엄청 크지 않으니까 화장품도 엄청 잘 갔지. 그렇죠. 근데 화장품 시총이 안 크니까 화장품 시총이 많을 들어서 우리나라 시총의 한 15%를 차지한다. 그럼 이러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구조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내일 뚜껑 열어봅시다. 내일 뚜껑을 또 열어. 또 이렇게 좀 빌빌대다가 내일 갑자기 뭐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그렇지. 발표해서 언제 네. 그랬냐는 듯이 그럴 수도 갑자기 있지. 또 반등할 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거는 뭐 어그로성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해줘. 해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좋은 장에. 고점에서 2% 빠졌어요. 고점에서 2% 빠진 게 개판이면은 지수 투자 우리나라 국채 어떻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투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다른 나라들도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쫓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건강한 나름대로의 조금 뭔가 수익적인 부분에서의 좀 수급 전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올해 내내 수급 기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장처럼 너무나도 외국인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럼 계속 올라갈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항상 들어왔었던 과거에 좀 최대 한기치는 항상 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었던 거고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급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많이 사주고 있어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의 이런 톱니바퀴에 따른 스트레스는 있으시겠지만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었던 산업군들, 제가 진짜 강조했었던 변압기나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다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찍히고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고 글로벌적으로 다 신고가를 찍는 그런 산업군들은 되게 좋았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뭐 CXL이나 이런 이제 테마성으로 돈 거는 제외하자고요. 그런 애들은 애초에 우리가 2년 뒤 3년 뒤 거를 끌고 온 거니까 그쵸. 애초에 장기적으로 하라고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테마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HBM을 필두로 움직였었던 그런 주도주들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느 정도로 눌릴 정도의 그런 흐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를 하신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큰 그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는 상승을 크게 안 바라보고 있는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롱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떨어졌을 때 나 어디서 현금 해놓은 거에서 어디서 살까? 혹은 내가 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산업군들이 뭐 이러한 기회들로 좀 눌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내가 눌림목 매수하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 조절 좀 나름대로 잘 해놓으시고,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지금 0.25% 빠지는, 물론 선물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이런 기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인 기조를 한번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전일에 분석한 거는 4월 21일 기준으로 21일과 24일 기준으로 좀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까지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지수 차트로 보면 음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매수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최근 한 3, 4거래일 정도는 외국인과 특히나 외국인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 총량이 엄청 크다라고 보기엔 또 어렵고요. 어쨌든 그 수급적인 기준이나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수 밴드 잘 잡으셔가지고 차분하게 주을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수를 만드는 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선물의 베이스 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매도량이 좀 일부 과하게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에만 전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이 열릴 수 있고, 또 엔비디아도 열어봐야 돼요. 엔비디아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글로벌적으로 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실적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엔비디아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눌림목 다음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 차익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상하게 안 나올 거예요. 네? 엔비디아 이상하게 안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 수치는. 잘 나올 거다. 수치는. 반응이 어떨지가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조금씩 말아 올리고 있네요.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2718, 2700선 위협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12% 상승 847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니케이가 0.5%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여기보다는 아웃퍼폼이니까 우리 한일전에서 지는 거는 용납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니케이 이놈 이거 얘 잡아야 되는데. 그 일본하고 대만이죠. 일본, 대만. 대만은 아직 시작 안 했네. 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각권 지수. 그래서 요거보다는 저런 얘기가 났어 오늘. 네. 그 ASML에서 ASML 그쵸.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그 원격으로 스위치 끈다고요? 중국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들 다 스톱 시키겠다고. 오. 스톱 시킬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될까요? 그 퀘스천이죠. 그게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ASML 주가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본토에 있는 반도체 장비를 저기 멀리 네덜란드에서 원격으로 끄겠다. 뭘 그렇게 얘기했다. 돼요? 그리고 대만의 되는지 안 되는지 TSMC는 모르겠네. 자기 공급받으면 바로 생산 다 중단시킬 거라고. 뺏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하긴 요즘에는 다 이것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안에서 네. 구동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니까 그게 만약에 근데 그게 연결이 원격이 돼 그게 있다면. 무슨 자동차 오버드 예열 그것도 아니고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준비하신 자료 네, 그 얘기 하려는데 하시면 되죠.
준비한 자료 말씀하시면 준비한 자료 본원님 먼저 할까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급하진 않아요. 저도 뭐. 말하시려고. 좋은 건데 하도 다운됐길래 좋은 거 얘기해 줄까 그럼 좋은 싶었는데. 거부터 듣고 가시죠. 네, 좋은 거. 나쁜 거 얘기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도 좋은 건데. 좋은 거. 네. 네네.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네네. 갔다 오죠. 잠깐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예, 뭐가 있을까요? 4페이지인데 리포트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온 거가 있다는데요. 뭐 제가 사실 깊게 안 봐서 몰랐는데 네. 5월 17일 날 나왔답니다. 5월 17일 날 부동산 정책. 네,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근데 원래 이 부동산 정책 추가 정책이래요. 예, 추가 정책이 5월 17일 나오는 것은 4월 말에 이미 예고가 된 바 있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그 내용이 이렇다는데 결론적으로 이베스트 증권이라는 증권사에서 판단한 거는 파격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파격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몰라서 첫 번째 주택을 사거나 두 번째 투자할 때 론 투 밸류라고 있잖아요. 집값에 얼마까지 빌려주는 거 자기 꽁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 비중을 80에서 85%, 70에서 75% 각각 5% 포인트씩 상향했답니다. 돈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꽤 높죠, 중국은?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 연속 주택 가격이 하락한 지역에 한해서는 하한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하한선을 폐지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모든 결정권은 지방정부 네가 알아서 해. 나중에 경기 회복하고 나서는 그런 거 다 없어도 돼. 지금은 올인해. 뭐 이런 식의 기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파격적이란 말은 매우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분 평가는?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은 이 정도로 코멘트를 안 했길래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 거 결론은 뭐예요?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뭐 거예요? 그런 얘기죠. 아, 예, 그리고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다는 가져왔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가져온 거지. 이런 게 있다. 예, 전문가 아닌 거를 제가 막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져온 거죠. 못 보셨잖아요, 리포트에. 네네. 예, 얘네들이 그것도 재고가 많대요. 주택 안 팔린 거. 3년 넘는 거. 재고 소진 기간에 3년 넘는 주택도 꽤 많나요. 오. 100개 도시 중에서 36개월을 초과하는 재고를 갖고 있는 곳이 41개라니까 40%니까 엄청 많긴 많네. 와, 3년 동안 토지가 안 팔리면 저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려고 뭐 깝죽대는데 정부가 그러지 마. 네. 이렇게 공급 통제를 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 정책이 계속 강력하게 나오긴 있으니까 시간의 이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모든 뭐죠? 유가에는 뭐 별로지만은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재 관련돼서는 네네. 뭐 바닥이다든지 주가가 안 간다면은 이걸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애널리스트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관련돼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 결국 중국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런 부동산 정책들 펼치면서 결국은 부양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자. 내가 모르는 거 가져왔다. 왜 모르는 거 가져와 그러는데 내가 아는 거 가서 떠들면 잘 듣나? 네? 뭐라고요? 내가 아는 걸 같이 떠들면 잘 들어요? 그럼요, 잘 듣죠. 아니 네가 뭘 아냐 이럴 거 아니야. 내가 모른다는 것은 겸허하게 얘기한 거지. 내가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집을 사고 팔아도 여러분보다 많이 샀을 거고 많이 팔았을 거고 화났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아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겸손하게. 진짜 궁금한 게 그런 채팅은 어디서 보세요? 저는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채팅이 안 보이는데.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채팅 저랑 한올 바이오파마 얘기할 다른 때도 거 보고 겸손하게 계신가? 얘기하는 거지. 겸손한 것은 그 섹터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래요. 오늘 우리 다 그렇지. 싸우자. 그냥 개판으로 우리끼리도 싸우고 시청자랑도 아니 싸우고. 알고 하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 형들도 채팅창에서 알아서 싸우세요. 화풀이 해야겠다 서로. 개판이니까 그냥 다 죽어보자. 삼성전자 그 사람 알겠어요, 바뀌었으면은 알겠어요. 그게 아냐 모르냐 아. 모르지. 근데 역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 경험에서 얘기하면 좋게 하게 좋은 심정으로 받아들이면 본인께 되는 건데 네가 뭘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역시 주식계의 민희진 맞다이로 들어와. 맞다이로.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맞는 말이긴 해요. 네가 뭐라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댓글들은 뭐 그게 뭐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또 보고 들으시고 또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시 취소. 그분보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제가 뭐
많이 알 많이 확률이 알 수도 높아요. 있죠. 모르니까 서로 모르니까 기대변화 나니까. 좀 약간 지루했는데 확 깨주시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는 또 형도 화났어? 아니야 화난 건 아까 아니고 채팅창에서 아니,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 싸우는 게 아니죠. 설명. 설명하는 건데. 네네. 아니 시장 조금 네. 분위기 어두침침할 때 어. 시장을 밝게 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열심히 긍정적인 설명을 거죠. 했는데 네네. 흑화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그런 얘기가 나와서 흑화가 뭐야? 그 흑화됐다. 이제 점 하나 찍는 거죠 이제. 좀 화났다. 그림 약간 화났다? 아, 그렇게? 나쁘게 변했다. 아. 흑화 이렇게. 그것도 왜 그렇게 받아들인지 이해가 안 흑화가 가네. 사실은 덕후 용어에서 그쵸, 예.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애니메이션 용어에서.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하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 0.1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 시장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오케이. 흑화에 화난 번호 진짜 흑화했다. 나도 화 하나 내자. 제레미 쾅님이 5달러 보내주셔가지고 나쁜 소리를 슈퍼챗 쏘면서 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진짜. 여기 있는 번호나 작년이나 3% 출연자 모두 개미들이 국장이 떨어져야 돈 버는 사람들이다. 국장 라이팅 그만 받고 미장 가자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비즈니스 모델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야지 우리가 장사가 되지.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아니 장이 떨어져- 2200 되면 우리가 아니 내가 좋을 것 그러면 같아? 뭐 코스피 1000 가라고 내가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까 그 그러면 말은 우리가 되고, 너무 힘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한 2,300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주식을 안 해도 그 저기 퇴직연금이고 나발이고 뭐 저기 그쵸. 하는 거 ETF고 다 국민연금 다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직접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살 뿐이지. 그 바라는 거죠. 그니까. 안 바라. 그래서 바라는 거하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 좀 밀릴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었으면 얘기 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걸 자꾸 동질화 시키면은 자꾸 오해가 되지. 오케이. 맹구 형님께서 이왕 욕할 거면 돈 내고 해라. 맞습니다. 이왕 욕할 거면 돈이라도 내고. 물론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4달러라도, 4달러라도 4달러.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든 도덕적으로 생각하든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든 올라야 좋지. 그럼요. 떨어진다고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떨어져서 여기에 동접자가 늘면 오히려 뭐 좋아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 끝.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갑니다. 시장으로 돌아가서 코스피 0.12% 마이너스, 코스닥 0.11% 플러스. 결국 플러스 진짜 아직도 보합권인데. 보합권인데. 보합권인데 왜 화가 난 아니, 거야? 번호 누가 보고- 개판이라 그랬어? 번호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저도 가만히 있다 좀 화가 났어 즉시. 근데 또 그래서 좋은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지 또 모른다고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징징 타임 끝 할까요? 끝. 네, 아, 냉정하게. 네, 나타내야 시장은 냉정하게 네. 쳐다봐야 됩니다.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차갑게. 자, 알겠습니다. 수급이 조금 안 좋은데 외국인 기관 700억, 900억 이렇게 좀 팔고 있는 제레미 광님 또 보냈네. 이따 읽을게요. 외국인 기관 700억 마이너스, 900억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630억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고 사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데 거래소에서는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사고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팝니다. 하이닉스를 80억 사고 삼성전자를 100억 팔고. 그걸 많이 받아 많이 산다. 아니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게요. 한뭐 1,000억 정도 판다면 이제는 사고 판다는 의미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코인도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단타 수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급들이 여러 가지 양분돼서 절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미없고 지루한 시장, 그러니까 위로도 아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하이닉스, 현대차, LS 에코에너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15% 리포트 나왔을 거야. 리포트 15%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요거를 많이 사고 있고 넥슨 게임즈 오늘 좋았는데 윗골이 좀 달았네요. 3.5% 오르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코멘트 있을까요? 어떤 코멘트요? 이런 뭐 수급에 대한 수급에 대한 거요? 요거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요거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준비를 했는데 네. 자, 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간별 수급 기조인데 사실상 이제 최근에 조금 몇 거래를 빠지긴 했지만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매의 눈으로 계산 빨리 잘 하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수급을 더 하시고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은 아, 생각보다 매수가 엄청 많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체 부분에서 70% 이상이 매수예요. 그리고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 이제 1000억 단위니까 이제 더 하시면은 뭐 몇 조는 매수고 몇 조는 매도다 이게 나오겠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막 기관, 외국인 기관 팔 때 하면은 아, 이거 뭐 기관들 또 팔았어 하지만 생각보다 이 기관들은 위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 볼 땐 지금 코스닥은 안 봐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출 데이터도 그래서 들고 왔어요. 보시면은 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4월에서 5월달 넘어오는 거에서 총액도 보면 반도체는 또 이제 늘었죠. 전 QOQ로 보더라도 늘었고 이 증감률은 작년 동기 대비예요. 작년 동기 대비 했을 때도 증감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죠. 네. 그러면은 반도체 지금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보면 총량 자체가 요 반도체랑 승용차 쪽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 왜 제가 체크를 했냐면은 이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급인데 보시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급에 거의 다예요. 보세요. 여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가고 있는 시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수급 자체는 반도체와 저PBR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기관들이 물론 이런 부분에서 판 건 있지만 기관들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았지만 결국에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과정으로 봤을 때 흐름들이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약간의 희비교차가 나오는 건 외국인들은 이제 2차전지 쪽 다 팔고 있는데 기관에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관에서 톱니바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관이 팔면은 2차 전지는 떨어지는 거고 기관이 살 때는 잠깐 올라가는 거고 아마 수급적인 흐름들로 보시면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기반이 이게 꺾이지 않고 증감률 QOQ로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흐름들이 좀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증감률로 봤을 때 미국 지역 쪽이 전달은 굉장히 또 강했는데 요번 달 같은 경우 좀 줄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굉장히 핫한 기조가 나왔었던 쪽에서는 강세 흐름들이 나왔겠지만 요번 달 그리고 다음 달 흐름들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쪽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수출 국가에 대한 비중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미국 쪽 각각의 수출 데이터를 또 지역별로 나오잖아요. 그런 기조가 꺾이면 아마 거기서 강한 차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유가 크지는 않다라는 거고 엔비디아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거기에 따른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수치적으로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기조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큰 시장의 흐름들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겠고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선물이 5,500원, 5,800원까지 팔다가 지금 다시 선물이 3,300억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들어오면 지수가 오른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이제 좀 수급적인 기조가 제일 안 좋았을 때가 베이시차가 0.4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1 이상으로 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옵션 쪽에서도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 괴리가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 10%대 내외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일단 파생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선행적인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선물에서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0.08, 뭐 마이너스 0.1%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지만 지금 또 지수 보면 많이 올라왔네 하면서 좀 불안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순히 이렇게 매일매일 움직임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주식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증권사는 떨어지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4848을 많이 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든 올라가든 4848을 많이 하면 돈을 버는데 기본적으로 매수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매도했을 때 매도 금액이 0.25% 이런 식으로 증권가 별로
매도 이 세금이 이게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잘게 하시고 매도만 신중하게 하시면 되는데 매도를 하실 때가 보통 불안할 때 혹은 너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약간 헷갈리고 내가 현금을 썼는데 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에 오히려 나의 그 명확한 기준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이거 5년 10년 진행하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돈 벌어주시는 거 맞아요. 내가 손절한 금액보다 아마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잡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4848을 안 하려면은 지수 상단에서 잡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중장기 포지션에서 2200 후반대에서 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있는 거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반절은 현금화를 했지만 나머지 포지션 지금 제가 변경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고 지금 지수단에서 당연히 플레이를 할 거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그 포지션이 틀렸으면은 빠르게 끊어줘야 되고 또 내가 들어간 포지션에서 고점에서 너무 급등이 나오면 거기서 당연히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을 확정을 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심만 잘 잡으신다면 시장에서의 기조를 좀 명확하게 잘 잡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계좌의 흐름들도 좋아질 수 있으시니까 잘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설명을 진중하게 하면은 흥분한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뭐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이 조금 강한데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게 지금 하나솔루션이 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사가 나왔죠. 그 관련된 주식이 올랐어. 어떤 주식이? 네, 퍼스트 솔라, UBS가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IB인 UBS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로 미국의 태양광 기업인 퍼스트 솔라를 꼽으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다. 역시나 이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 어딘가 퍼스트 솔라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하나솔루션, OCI 이런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2%, 6% 이런 종목들 다른 피어 그룹은 빠졌어. 그 미국에서도 걔만 올랐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하세요님께서 장렬형 리액션이 재밌으니까 일부러 악플 날리는 놈들도 있다. 아 그래? 예. 어떻게 알았지? 나도 그거 알고서 일부러 하는 건데 화내는 건데. 서로 전략적으로. 약속 대련. 알겠습니다. 그냥 모른 척 담대하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농담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9시 46분 지나가고 있어서 보노님의 오늘 신문 한번 볼까요? 오늘 좀 신문 할 게 좀 많았는데 많았어요? 일단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할 건데도 많아요. 근데 그래요? 네네. 일단은 증권주 이제 아까 밸류업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 이런 금융주도 전부 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환원 정책을 한 기업과 안 한 기업들의 차이가 여기 수치적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하고 이제 배통 장사, 이제 배팅 장사를 하신 분들은 한 그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전혀 올라가질 않았어. 오히려 빠진 기업들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주주 환원율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환원 정책을 한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제 주주들의 이런 신규 투자자들의 굉장히 큰 러브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쪽에서도 요거죠. 요것도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똑같은 금융주에 대한 부분인데 IR을 하면서 4대 금융 밸류업 속도하는 부분에서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할 거고 뭐 이제 배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액션이 나오는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장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환원 정책을 꼭 굳이 배당으로 안 하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종목에서의 그런 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에서 희비 교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나라도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볼 수 있고 시각들이 진짜 환원 정책을 안 하는 기업들은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 내용으로는 이제 여기 요로 이사 오는 분들 뭐 지원비도 주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5월 말에 있는 이벤트가 아마케 그리고 우주항공청 개청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주력 산업군들이 아마 내일 이제 새벽에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이슈 FMC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반응성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약간 요런 쪽으로 또 수급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거랑 아마케 관련된 부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요거는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LS 일렉트릭 초과 변압기 생산 시설을 2배로 늘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6년까지 뭐 수주가 꽉 받았다. 요거 대부분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부분이죠. 이더리움 ETF 이거 어제도 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관련된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비트코인 시세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미국장에 있는 코인 ETF들 있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불발이 이게 약간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되더라도 그 비트코인 반감기와 다음 반감기가 됐을 때 그런 수량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롱으로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파일럿 관련된 내용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코파일럿 얘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앞에 계신 분들이 네. 그 관련된 부분에서 코파일럿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전쟁 나면은 대만 이 스위치 끈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헤드라인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거 좀 내용 좀 그거 막 다 하지 말고 내용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TSMC 라인 못 쓴다. 킬 스위치 가동? 그러니까 실제로 킬 스위치를 딱 눌러서 그 아예 그냥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데드하게. 없애버린다기보다는 가동을 중지시키는 거죠 원격으로.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 쪽을 군사적으로 만약에 공략을 해서 이런 좀 첨단 시설들을 점령을 하려고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TSMC가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 대부분을 조금 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여전히 강화를 할 거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거를 조금 얘기한 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 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있으니까 이 기사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레미님이랑 팬던트님이랑 지금 슈퍼챗으로 지금 싸우고 계세요? 싸우시는데 요거 일단은 슈퍼챗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팬던트 형님 감사한데 또 안 보내주셔도 되고 저희끼리는 싸워도 시청자분들끼리는 싸우지 않고 굉장히 평화로운 채팅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슈퍼챗은 안 쏘셔도 되고 저희는 저희 거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셔도 네. 좋습니다. 팬던트님 그만 쏘셔도 됩니다. 제레미 광님께서도 결국은 이제 국장이 개판이니까 미장 가자라는 게 이분의 논지인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아까 하창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건 일본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돈 풀리던 거 이상으로 증시가 더 잘 간다는 거예요. 2021년 지나서 거기는 이제 뭐 40%, 뭐 30%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찍고 이러는데 우리 국장은 약간 코로나 때 고 3천 그 선도 못 넘고 있으니까 빌빌대고 맨날 뭐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밸류업에 의존하고 이런 게 좀 답답하다. 이런 의견이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약간 이런 이렇게. 느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52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보노님이 또 신문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딱딱 짚어주셨습니다. 펄어비스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는 분이 많은데, 두 가지. 첫 번째는 펄어비스 얘기하고 두 번째는 로봇주, 로보로보가 지금 23% 급등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1.6%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봇 관련돼서 아무것도 특별한 거 뭐가 없는데? 있을까요? 로보로보가 뭐가 그 로보로보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이슈 AMD하고 어쩌고 네, 그거로 네
연속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AMD 가 같습니다. 확장 네. 음. 일단 오히려 오늘 그런 거가 좀 움직여요.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이 움직이는데 이거 이제 테슬라가 올라간 게 아까 말씀해주신 세미트럭 판매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26년까지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자세하게 공개한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차가 되면은 전기차 이꼬르 지금 약간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약간은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충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일부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뉴스가 너무 많아서 오늘 소개를 좀 덜 드리긴 했지만 우라늄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우라늄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원전에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나오면 친환경 쪽에서 지금 원전이랑 풍력 태양광이 갔잖아요. 그럼 남은 거 하나 수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순환매로도 사실 현대차가 그 트리거를 끌어주긴 했지만 네. 그 뉴스가 부각이 된 것도 아마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수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오늘 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르네요. 두산도 지금 10% 넘게 오르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도 2%또 오르고 있고 수소 관련해서도 두산퓨얼셀, 두산 이런 종목들 오르고 있고 태양광에서도 하나솔루션, OCI 이런 종목들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결국은 이제 기존 전통 에너지로만 무언가의 AI 이런 설비를 돌린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친환경이랑 전통 에너지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맞아요. 관통이 그런 되는 것 내러티브죠. 그럴 때 알겠습니다. 통하지 또. 주가 많이 빠진 상태니까. 요게 퓨얼셀 같은 게. 요게 새로운 뭔가의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오를 만한 거를 미리 딱 고개를 쳐들었을 때 캐치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 그렇죠. AI 사실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한번 싹 쓸고 갔고 전선 변압기 쓸고 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친환경 얘네들은 지금 주목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약간 AI랑 같이 엮여서 여기도 한 번 더 힘을 내준다면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좀 연속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거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해외에서는 그래요? 충분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쪽이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 전력이 만들어지면 초고압 변압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엔 전력 쪽으로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전력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력 얘기 드릴 때 그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재생 쪽으로도 순환매 돌 수 있다라고 이전에 이미 한 2주 전, 3주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시되 우리나라는 어쨌든 절대적인 넘버가 관련 기업들이 되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속성이 저는 엄청나게 강할 거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나 전선 같은 경우 넘버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쪽은 그게 안 나오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의 ETF나 관련 기업들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머티리얼로 또 아이쉐어즈에서 또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티커명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찾으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52주 신고가 막 찍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장 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도 미국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꼭 국장님만 하지 마시고 저는 금과 은도 많이 말씀드리고 채권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채권. 좀 다양하게 포트를 형성하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게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오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친환경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의견 없으십니까? 기술적인 게 30%면은 한국 주식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리 잘 활용하시는 정도라 보고요. 넘버가 안 지켜요. 상당히 오랫동안 안 지키기 때문에 다른 주도 섹터가 계속 헤맨다. 그 전제를 깔아야지 그게 아마 동참을 의미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메가니가 없는 시장이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지금 좀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1% 마이너스 2,720이고요. 코스닥도 음전했네요. 0.1% 마이너스 845. 오후 들어서는 조금 힘을 내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요 딱 10시 지나고 나서 다시 힘내줘가지고 우리 마감 방송할 때는 좀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뒤에 맛동산이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속의 대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 동탄의 생활권별 집값, 주거 만족도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영상이라고 하니까요. 동탄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까지 3시 20분까지 화이팅 해 주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 아이오호우님께서 또 3만원 보내주셨습니다. 바카스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산업의 기조와 종목의 탄력성, 주식 이야기 요것만 화이팅. 이렇게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김장렬의 요것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만원. 근데 진짜 여러분 슈퍼챗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채팅 많이 해주시고 슈퍼챗은 너무 감사한데 안 쏘셔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3시 20분에 다들 웃는 얼굴로 뵙는 걸로 약속하고 이따 3시 2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